예, 저 그 지난 금요일에 저희 같이 저희 5분이서 이제 그 모델 테스트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우선은 먼저 간략하게 슬라이드를 설명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은 이제 했던 거를 저희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이제 참고를 했던 책은 Everyday Rail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RSpec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이제 레일즈 4 버전으로 개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소스는 위와 같고요.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번들 인스톨 쓸 수 있는데 주요할 점 뭐냐면 거기 이제 아마 .ruby 버전이래 가지고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으로 설치를 루비 버전 세팅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파일을 지우시면은 아마 이제 그 큰 오류 없이 발생할 거고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세팅한 거 설명되어 있고 모델되어 있고 아마 다음번에는 그 이후로는 이제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설명한 이유는 이제 우선 간단하기 때문에 모델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소스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할 건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성해 주는데 주요할 건 뭐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 DB 테스트 클론을 항상 해주라고 이제 책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빼먹게 되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DB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어떤 RSpec 코드를 추가한 다음에 항상 테스트 클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테스트 클론은 보통 이제 DB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디벨로프먼트 모드에서 그 저기 되잖아요. 예. 디폴트가 개발 모드에서 되는데 그때 이제 만드는 게 스키마다 RB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스키마다 RB를 갖다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카피를 해줘요.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를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 테스트는 테스트 DB를 갖다가 가지고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안 해주면 테스트 DB가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TDD 자체가 테스트 모드에서 작동하는 당연히 테스트. 저도 저거 제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스트 DB 한 번도 안 만들어 보다가 그렇지 테스트 DB를 안 만드니까. 그래서 RSpec을 쓰는 뭐 같은 했을 때 테스트 할 때는 그 테스트가 디벨롭 모드가 아니라 테스트 모드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세 가지가 있죠. 프로덕션 모드가 있고, 디벨롭 모드가 있고, 테스트 모드 세 가지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저 YML에도 세 가지 환경에 대한 DB 그 세팅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테스트 그 설정 데이터베이스 그 환경 자체가 이런 테스트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만약에 저걸 클론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은? 아니 똑같이 다 돼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다르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뭐 다르네. 언더바 프로덕션 언더바 테스트. 그건 그런데 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자체는 스키마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자가 있는데요. 젠 파일은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Spec 실행이 되면은 그 기존 제가 이제 실행했던 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살펴볼 거는 그 이제 젠 파일의 설정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벨롭먼트와 테스트 구분이 됐기 때문에 잼도 구분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잼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는 이해를 못했고요. 다는 못해가지고 팩토리 걸하고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컨트롤러를 할 때 테스트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줄 때요. 만들어줄 때 이제 팩토리 걸하고 페이커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활용할 때 쓰는 거고 지금 모델에서는 팩토리 걸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직접 이제 루비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세 가지 모델 스펙 작성 시 이제 특이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DB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충돌이 되는지 테스트할 때 먼저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쓰고 이제 그다음에 루비 객체를 new 해가지고 그 객체가 중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할 때 우선은 이제 그 실패가 되게 코스트를 작성을 하고 자신이 이제 그걸 고치는 과정이 이제 시행돼 갔고요. 나머지는 제가 책을 좀 더 읽어봐야 돼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 코멘트 하나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테스트할 때 사실 우리가 레이즈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로직이 모델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스펙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구현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모델에 대한 크리에이트 메소드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쓰는 크리에이터 액션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모델 자체에서 모델.점 크리에이트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게 있고 모델.점 빌드해서 빈 객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세이브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쓰는 크리에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한다는 것이 모델이 제대로 작성이 됐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이 되는가 에러버 그러니까 밸리드한 속성을 줬을 때 그거를 맨 처음에 검토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밸리데이션을 갖다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밸리데이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어소시에이션을 또 따로 검증을 하나 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델에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 수 있죠. 모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모델 어트리뷰트의 각각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델에서 필요한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크게 저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모델 스펙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걸 작성이 될지 좀 감이 안 들거든. 저 세 가지를 머리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쉽게 돼요. 작성을 많이 하다 보면 딱 맨 처음에 모델 만들 때 처음에 모델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밸리데이션 제대로 체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이 제대로 체크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클래스 메소드나 인스턴 메소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요거만 모델에서 작성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만 딱 머리 집어넣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요 작성해야 될 파일인데요. 그 루트 디렉토리에 보면 스펙이라는 이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실습할 거는 이제 모델이라는 데 있는데 모델에 그 처음에 예시에서는 그 처음에 이제 예시 프로그램에서는 컨택트하고 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컨택트에 대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context-spec.rb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빈 페이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컨택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중첩이 될 수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디스크라이브는 중첩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디스크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하고는 이제 중첩에 쓸 수 있는데 다만 제일 처음에는 디스크라이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코드인데요. 처음에 이제 it 해가지고 이제 두 블럭으로 이제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컨택트에서 이제 이름에 들어가는 퍼스트 네임하고 이름과 이제 패밀리 네임, 레스트 네임 이제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널로 넣어가지고 에러를 발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구문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should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익스펙트 한 구문을 조금 쓰는 게 좋겠다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실습을 했을 때는 밸리드 옵션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have 해가지고 괄호 있는 건 에러가 한 개 발생한다는 의미 같고요. errors on 한 다음에 first name은 first name에 대한 이제 오류가 발생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바꾸니까는 이제 거기가 이제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에서 contact.new 해가지고 first name 돼 있으면 그 해당되는 거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ast name과 하고 이메일 주소도 해당이 마찬가지 되고요. 한 가지 코멘트 하자면 내 기억에는 이 에러스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요 보면은 굉장히 영어의 심플한 한 센텐스처럼 되어 있죠. 이 컨택트 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것에서 에러가 false name 속성에 대해서 하나의 에러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요거는 하나인데 사실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에러스 언더바 온 하고요, 에러 언더바 온 이게 엘리어스로 아마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기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 다음에 원이 올 때는 그냥 에러 언더바 온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복하는 건데요. 이제 이메일을 보통 이제 그 유효한 값을 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컨택트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제 DBS입니다. 조 테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메일로 만들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이제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모델에 아까 이제 세 가지 규칙을 정했을 때 아마 크리에이트 메소드라는 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여기는 제가 그 지난 금요일에서는 여기까지는 못했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못했고 이제 뒤에는 이제 폰에 대해 가지고 컨택트하고 이제 모델을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이 갖게 된 거거든요. 폰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드리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소드까지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저도 여기까지는 안 해가지고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고 그 결과가 나온지를 이제 비교하게 돼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제 저기도 보니까는 expect 다음에 EQ라고 한 게 그냥 등호꼴 2개 써도 된다고 하긴 돼 있는데 EQ를 쓰라고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 게 많네요. 우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가 그 Everyday Raise 샘플 챕터 보면 모델에 대한 내용은 샘플 챕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이 좀 더 책이 필요하신 분은 아직 책을 안 사셨으면 아니면 이제 샘플 챕터에 보면 모델에 대한 게 있으니까요. 거기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본 거는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뭐 이제 풀 리퀘스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기인데요. 제가 실습해본 거는 모델에 대해 가지고 직접 이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 리퀘스트를 해보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 중복이라든지 뭐 비밀번호 키 제한이라든지 이걸 이제 코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이제 했었거든요. 우선 슬라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실제로 실행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잘하시네. 윈도우에서 이 룰을 우선은 여기 이제 책에 나온 거는 이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건데요. 책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전 파일은 보신 대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구분이 된 게 디벨롭먼트하고 테스트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발 효율성 필요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예. 아까 다시 전파를 예. 그때 전파를 볼 때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았거든요. 네. 페이커랑 이런 유명한 잼들은 알겠는데 런치나 뭐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나 이런 건 언제 쓰는지. 저거는 나중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씁니다. 인티그레이션.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유닛 테스트죠. 각 모델별
컨트롤별로 유닛 테스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유저의 리퀘스트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 렌더링 돼서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 통합적인 인테그리티 테스트를 할 때 그때 쓰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보통 흔히 알려진 게 큐컴버라는 거죠. 큐컴버가 이제 전체 인테그리티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쓰는 그 릴스, 에브리데이 알스펙 테스트가 뭐지? 제목 모르겠다. 지금 책 에브리데이 그 책에 의하면은 지금 유닛 테스트가 있고 후반부에 가면 피처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피처 스펙이 바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컴버에서 조금 군더더기 뺀 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큐컴버는 그러니까 조금 오버헤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큐컴버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피처 스펙 후반부에 나옵니다. 피처 스펙을 보면은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그때 론칭하고 셀레니움 웹드라이브가 그때 사용돼요. 카피바라도 같이 그때 아마 사용되는 것 같아요. 세 개가 같이 쓰는 거. 데이터베이스 클리너는 뭐냐면은 테스트 할 때마다 테스트 끝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치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 그래서 이제 그 모델 공부하고 이제 컨트롤러 공부하고 이제 하면 할수록 앞에 지식들이 머리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이해는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모델되고 컨트롤러가 테스트가 되면 근데 두 개를 같이 합쳐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문법들이 나중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피처 스펙 부분에 가면 다 같이 써지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큰 차이점은 유저의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리스폰스 가는 과정까지를 갖다가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는 테스트 할 때마다 브라우저에 한번 떴다 갔다 살아요. 그럼 런키가 이제 브라우저로 띄우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잼 파일 설치한 다음에 번들 리스토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번들 리스토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번들 XE, C, R 스펙을 하셔도 좋겠지만은 실행이 좀 걸리네요. 그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DB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DB를 생성해 주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미리 DB 하는 부분 해놨거든요. 시간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우선은 번들 해가지고 DB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크레이트 올은 세 가지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거죠? 예. 하고 이건 이제 이미 만들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테스트 프로젝트 디벨로퍼 한번에 하고 빠지기 쉬운 게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그 다음에는 하고 그 다음 테스트 DB 클로운 해주면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다음에 항상 DB 콜론 테스트 콜론 그 다음에 클론이라고 쳐주라고. 그래서 그 저자는 이거를 이제 이제 하나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엘리어스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실행이 되게 그렇게 자기는 했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 마이그레이트 한 거는 디벨로퍼의 마이그레이트고 디폴트가 디벨로퍼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알스펙 실행한 거는 처음에 보셨다시피 내용이 같고요. 이 내용이 보게 되면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녹색으로 된 거 이렇게 색깔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그 포맷을 정할 수 있는 거는 그 .rspec이라는 데 가시게 되면은 여기 옵션을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를 넣는다든지 포맷을 정해준다든지 기타 다양한 옵션을 이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가하는 거는 두 번째 라인이죠. 포맷 도큐멘테이션. 예. 포맷 도큐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디스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이제 로라 API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 처음에는 저희가 꺽쇠 넣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박사님 넣으셨을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넣은 거구나. 문서에도 안 적혀 있는데 왜 꺽쇠를 왜 넣었을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여러 개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다 따라하죠. 그 처음에 파일 작성할 파일이 이 파일인데요. 컨택트에 대한 모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컨택트가 어떻게 돼 아마 한번 보시고 뒤에 걸 수정해 보시면은 그 누구나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밸리덴 체크한 거를 자기가 이제 그냥 이제 레이즈에서 커맨드 명령으로 모델 생성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밸리데이션 코드를 안 넣어주면 저기서 다 에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적고 코드를 추가하면서 그 페일이 뜨게 되면은 자기가 거기 맞게 이제 이렇게 성공을 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기 이야기하면 요 is로 시작한 요거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은 example이라고 해요. example. 거기 읽어보시면 example 나오죠. example이 얘가 아니고 이 is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 검증하는 기본 유닛을 example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디스크라이브랑 컨텍스트 관계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와 컨텍스트는 그렇게 구애 안 받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는 전체적인 큰 윤곽을 생각하고 컨텍스트는 아주 세부적인 조건을 갖다가 자기가 디스크라이브 할 때 컨텍스트는 그 영어 뜻대로 정황이야. 어떤 특수한 정황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요 상태에서 그 밸리드 체크할 때 밸리드 어트리뷰트 또는 똑같은 똑같은 구문에 대해서 인밸리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할 때 그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 요 두 개, 밸리드와 인밸리드 두 개를 있을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다가 래핑을 해줘요. 그럼 컨텍스트 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여기서 지금 컨택 데이터를 생성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은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스펙 결과가 보일 때 아주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고, 디스크라이브는 아까 얘기한 중첩에서 계속 써도 돼요. 컨텍스트 안 쓰고 컨텍스트 안에다가 디스크라이브를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어떤 그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it 안에 들어간 요 스트링은 한글 다 됩니다. 한글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just 그냥 한 스트링이야, 문제예요. 스트링.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쓰면은 우리 나라 사람은 굉장히 더 쉽게 더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로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거는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유저 모델에 대해서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박사님 설명한 대로 이제 한글로 설명될 수 있고, 이제 꺽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꺽쇠된 거 표시한 이유는 한번 이제 아스펙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면 이제 사실 저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기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설명이 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밑에서 보시면 유저 모델 된 거고요. 유저 모델의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밑에 쪽에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디바이스라고 해야 돼요. 디바이스 그 제품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체크 중에 많이 컴피그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을 해본 거는 이제 뭐 패스워드 길이라든가, 패스워드 길이가 아마 그 8글자부터 120몇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게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베리데이션 체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메일이 중복된다든가 아니면은 이메일에 이제 고의로 공백이 들어갔을 때 한다든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쓰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expect 해가지고 유저 생성한 다음에 .to 한 다음에 be valid를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to 언더바 not 써서 be valid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성하고 쓰고 맞다 틀리다 정도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소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써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expect 문을 써가지고 쓸 때 뒤에 나오는 걸 match라고 그러거든요. match. 예. 그러니까 매칭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비밸리드는 어떤 특정 모델을 갖다 우리는 유저처럼 빈 객체를 만들어서 이메일과 패스워드 데이터 값을 넘겨주게 되면 아직까지 저장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이때 우리가 레이즈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유효성을 갖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었죠. 모델에다가 밸리드라고 실행을 하면은 현재 모델 객체에 대해서 유효성 검증을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비밸리드 요 값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유효해야 된다라고 이제 expect하고 이제 실제로 actual하고 expect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조를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의 기본 원칙은 맨 처음에는 레드 컬러야. 그 다음에 뭐 그린 컬러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fail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fail하는 가설을. 왜냐면 처음에 사실 이걸 쓸 때 이 값들을 갖다가 이 값들에 대한 그 밸리드를 하나도 유효성에 대한 선언을 하나도 안 하고 처음에는 하는 거죠. 빈 모델에다가 이 테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밸리드라고 해주면은 빨간 색깔이 페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매스 나오는 여기에 대한 밸리데이션에 대한 게 없다. 그래서 모델에다가 요 두 개에 대해서 모델 밸리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리면은 이게 색깔이 문구가 그린 컬러로 바뀐다. 그래서 레드 색깔에서 그린 컬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하는 세 가지 단계가 결과적으로 TDD 하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to 다음에 이제 비밸리드라 썼는데 이것만 써놓고 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에 지적한 겁니다. 항상 여기서 비밸리드였으면은 not 비밸리드 아니면은 여기였죠. not 비밸리드 항상 그 리버스한 상태를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다가 expected 안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그 레이스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생성하는 요런 거를 일일이 다 쓰지만 뒤에 가면 이제 아까 나왔던 팩토리걸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create 그 다음에 홀런 유저 요거만 써주면은 바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팩토리걸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나왔던 그 페이크라는 제형을 쓰면 페이크라는 것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유저의 이메일을 갖다가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써줘야 되잖아. 뭐 ABC, 골뱅이 뭐 귀찮잖아요.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크 제형을 써가지고 뭐 인터넷 뭐 이메일하고 딱 써주면요. 랜덤으로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너무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페이크 제형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거기 뒤에 나오죠. 여기 쭉 읽고 됩니다. 그냥 쓸 거면 그냥 하지 말고 테스트.
픽스처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더. 근데 사실 픽스처는 거의 안 쓰죠. 픽스의 단점이 이제 있는 거죠. 픽스처는 밸리데이션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픽스처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풀 리퀘스트 하는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파일에 계속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머지 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질문. 이게 오브젝트가 이제 뭐 유효하고 또 유효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로그 형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로그 형식으로 아니면 이 오브젝트를 테스트 코드에서 오브젝트. 아, 콘솔에다가 볼 수 있냐고. 네. 나도 그게 참 아쉽더라고. 그게 안 나와, 그게. 네, 그래서 한번 그냥 뭐 이렇게 오류 내서 페이크에서 도대체 뭐 어떤 게 들어가나 이런 게 궁금해서. 아,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여기 예를 들어 요런 중간에다가요. 풋 있죠, 풋. 루비에 풋스. PTS 한 다음에 뭐 객체를 갖다 써주면 그게 나와요. 한번 테스트 해봐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 다음에다가 풋스 해가지고 유저라고 쳐. 풋스. PTS. 해가지고 이걸로 봐요. 여기 지금 가드 설정돼 있나요, 가드? 예, 돼 있어요. 뒤에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API에다가 세팅 다 해놨거든. 예, 어디 나왔지? 유저 잠시만요. 안 나왔나? 위에 있나? 밑에 유저. 여기 나왔죠. 유저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 나왔죠. 그럼 예. 거기다 닷 인스펙트라고 써봐요. 닷 아까 인스펙트. 여기서 닷 인스펙트. 닷 인스펙트.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메일 밸리데이션 할 때 크리에이트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없기 때문에 풀로 와가지고 중복 검사가 되잖아요. 밸리데이션 루비에서 되는데 이걸 에디터 할 때는 내 거는 빼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게 무슨 말이지? 에디터에서 저장될 때. 그렇죠. 저장될 때. 저장될 때는 밸리데이션 체크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할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메일 중복 체크할 때 없으니까 없다고 되잖아요. 근데 에디터 할 때는 저장이 돼 있잖아요. 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장을 하면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체크해서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도 다 체크해 주나요? 디바이스 점에서 다 지원됩니다. 디바이스 점에서. 디바이스 점에서 이메일 저는 이제 PHP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은 제가 다 다운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바이스 점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레이즈에서는 인증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니까, 손쉽다니까 그런 게 다 자동으로.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디바이스 제어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뭐 이게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그렇죠. 에디터가 되는 지금 부분이 디바이스 제면 저희가 체크하는 거예요. 공백 체크, 뭐 그래서 스팀 체크. 여기 약간. 디바이스 점에서는 이 테스트에서 쓸 수 있게끔 커런트 유저 로그인 상태를 체크해 주는 사인인이라는 거하고 사인아웃이라는 거를 테스트에서 쓸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스펙 헬퍼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xample 작성할 때 현재 유저를 만들어서 유저가 현재 로그인을 시켜서 current 유저라는 걸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sign on by in 다음에 유저 객체를 넘겨주면은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 current 유저라는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테스트 단계에서 인증이 된 상태로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드를 한번 쳐보세요. 가드. GUAI. 엔터 쳐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가드 세팅을 해놨습니다. 가드는 그 이러한 그 소스 변경이 될 때마다 뭐야? 이 가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 소스를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하면 지금 했던 작업은 다시 여기 들어와서 RSpec을 실행하는 걸 계속 반복을 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것은 소스를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스프링이라는 제목을 쓰게 되면 스프링은 이제 레이즈 4.1에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디폴트로 도입되는데 그건 뭐냐면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을 프리로드 해줍니다. 메모리 쪽으로. 그래서 테스트라든지 뭐 레이크 작업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레이즈 서버 띄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잼을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다음에 RSpec 했던 그걸 써주면 한번 처음에 실행할 때는 조금 늦더라도 반복적으로 스프링 RSpec을 쓰게 되면 굉장히 빨리 실행해요. 지금 굉장히 딜레이 되잖아. 한번 찍고 나면. 그래서 가드에도 지금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는데 가드 지금 한번 소스로 변경해보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하는 아니 거기 말고 다른 시간을 더 뛰어가지고 태어나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드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좀 뒤에 나오고. 여기서 아무거나 실행해도 돼요. 그냥 스페이스 한번 눌러버리고 저장해도 그래도 스페이스면요? 됐어요. 밑에 뭐가 들어가네요. 들어갔죠? 그죠? 실행되잖아요.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뭐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네. 루비잼을 루비잼 2.0 RC2로 돌아가는 자동.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럼 이게 저기 뭐야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가서 클래스마다 어떤 그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한 페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작성을 쭉 아닙니다. 지금 아까 디렉토리 한 거예요. VR로 그 우리가 보통 레이스앱에서 우리가 개발자가 만드는 디렉토리는 거의 대부분이 앱 디렉토리죠. 똑같이 앱 대신에 스펙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스펙과 앱 디렉토리는 데이터 구조가 똑같습니다. 디렉토리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에 앱에 모델스 디렉토리가 있고 컨트롤러 디렉토리가 있고 뭐 있잖아요. 여기 똑같이 모델스 컨트롤러 디렉토리 다 있어요. 그러면은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앱 디렉토리와 스펙 디렉토리는 파일이 딱딱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앱은 내용 아시죠? 앱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를 할까요? 저희가 스펙을? 리스트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좀 컨트롤러 있죠? 모델스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서포트는 아니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팩토리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그 팩토리 걸스에서 쓰는 그 디렉토리예요.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서포트는 스펙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또는 실행 그 파일 여기다.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러 팩토리, 컨트롤러 모델 뷰 이렇게. 그렇지. 그것도 있고 라우팅도 뷰가 되고, 여기는 없네. 라우팅도 되고 지금 없으니까 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되더라고. 지금 RSpec 지금 스펙.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처음 시작할 때 곡잡하니까 컨트롤러하고 모델 두 개만 딱 생각해. 컨트롤러 한번 보여주세요. 컨트롤러 네모 아니 내부. 이거 파일 하나인데. 파일이요? 유저 파일 내부 안에 저기 소스. 소스를요?
여기는 조금 오르스 비포하고 저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소스가 있는 데다가 지금 밑에다가 따로 써주는 건가요, 이렇게?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소스가 이게 컨트롤러 원래 소스가 아니네. 아마 이제 그냥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잖아요. 디스크라이브 있고 유저 컨트롤러. 설명해 여기다 이제 비포라는 거 하나 나오는 거고 네. 레이시라는 거 나오는 거 빼고 컨텐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준 게 그걸 써주는 건가요? 이걸 우리가 작성하는 거지.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 작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에 제너레이트 할 때 보면 앱 안에 다 네. 만들어주잖아요. 네. 만들어줄 네. 때 네. 설치했으면 저 파일까지는 만들어줘요. 네. 저까지 다. 예, 저 파일까지는 만들니까 require 해가지고 스펙 헬퍼 한 다음에 describe 유저 컨트롤러까지는 만들어주더라고요. R 스펙이 설치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 테스트 유닛이 되잖아요. 네. 그 테스트 환경이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네. 근데 R 스펙을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스카폴드라든지 저 모델 제너레이터를 만들잖아요. 네. 레이즈 제너레이트 모델, 레이드 제너레이트 스카폴드 네. 이 두 개를 써서 만든 리소스를 만들면 네. 기본적으로 R 스펙 파일이 만들어져요.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델에 해당되는 스펙 파일이 만들어지고 네.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고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스펙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그럼 일단은 작업은 컨트롤에서, 그러니까 원래 앱에서 제가 저 프로그램을 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펙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테스트 모드들을 작업을 해주면 사실은 그게 거꾸로 되지. 사실은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에러 나는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클래스를 만들고 컨트롤을 만드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지 일단 않고. 만들 거 아닙니까? 폼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레임워크가 처음에 만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만든 다음에 네. 나도 지금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네. 나도 지금은 이제 뭐 제너레이터 만들어서 만들어진 생성된 거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내가 추가적인 내 코드 커스터마이징을 하잖아. 내 필요한 코드를 네. 만들어주고 네. 할 때마다 내가 스펙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모델에서 클래스 메소드 하나 만들어야겠단 말이야. 이 클래스 메소드의 기능은 뭐냐? 네. 처음에 이니셜 하나 입력을 넘겨주면 그 이니셜을 가진 사람 이름을 리스트로 하는 그 클래스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네. 아까 말한 바이 레터, 네. 바이 앤드 바 레터스 해가지고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펙 익sem플을 하나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다 작업을 만들어 놓고 돌리면은 에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유저 클래스 모델에 바이 앤드 바 레터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없다고 나와요. 그럼 이걸 만들어줘야겠구나 해서 유저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클래스 데프 해가지고 self.by underbar letter 해서 클래스 메소드 정리를 해주고 먼저 내가 다시 만들 걸 여기다가 해놔놓고 돌리면은 이쪽에서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라. 그렇지. 그게 원래는 TDD의 기본 원칙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먼저 철학을 세워놓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 파일을 만든 이유, 그야말로 나중에는 스펙이 만들어져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스펙이. 그래서 스펙이 아까 해서 내가 이 유저 모델에 어떤 기능을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그거를 유저 클래스 스펙 파일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레이저 스펙이라고 해서 R 스펙이고. 이 다음에 요거는 it은 뭐뭐뭐 속성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메일이 유리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씩 스펙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it에 대해서 do and 블록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작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고 빨간 줄 나오면 그 해당 모델 클래스에 가가지고 그 코드를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리면 에러가 바뀌지? 그럼 되는 거야. 또다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추가되는 어떤 코딩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코딩을 추가하면서 연관된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에서 어디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그러나 이 TDD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 빨간불이 켜지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TDD를 하면 내가 코드 추가한 거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지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바로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디버깅 하는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러면 거의 이거 RSpec만 쭉 보면 이 프로그램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스크립트를 결국은 그렇게 되지. 결국은 쫙 나오니까. 그래서 스펙을 갖다가 한번 딱 돌려보면은 쭉 나와요. 그걸 보면 이 모델 이거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고 컨트롤 어떤 컨트롤이 있는데 각각 모델은 어떤 그 전기가 스펙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잠깐만 시간이 있으면 다 됐지. 내가 짧게만 보여줄게. 한 20분만 하시면 이거 쓰시. 이거 아니, 그 진도